네, 촬영이 잘 되겠죠? 안녕하세요. 시작.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바로 해보죠. 우리가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 3차원 공간, 영어로 3dimensional space라고 합니다.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용어 정리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해보죠.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고 공리라는 그냥 말이 있어요. 그냥 말 뜻을 그냥 잠깐 설명을 하면은 정의는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definition. 정리는 영어로 theorem이라고 하고요. 공리는 영어로 axiom이라고 합니다. 네. 정의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수학적 정의의 예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시. 기하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 안 하니?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배웠니? 뭐 배웠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니? 얘를 뭐라 그래요? 무슨 정의? 무엇의 정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라고 하죠.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수학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는 무엇이냐? 정리의 예시로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들어는 봤니? 네, 그런 게 정리고요. 자, 공리가 무엇이냐? 기하를 배울 때 공리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평행선. 그 평행선이 두 개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평행한 직선을 두 개 그을 수가 있겠죠. 평면에서.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리예요. 뭔 소리냐? 좀 어려운 말인데 평행한 직선이 여러분들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 주로 배우는 것은 두 개 서로 다른 평행선이 만나지 않을 때에 대해서 기하를 배우는 거예요. 얘를 어려운 말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평행선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두 개의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엇이다?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얘가 참이다, 수학적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저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무엇이다? 평행선은 만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걸 공리라고 해요. 정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증명. 공리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용어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점선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정의인데, 자, 점은 무엇이냐? 그 백과사전 같은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점은 뭐 길이가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가. 뭔 소리냐면 점을 찍잖아요. 그럼 우리가 칠판상에 분필로 점을 찍었죠. 이 점은 몇 차원 도형이죠? 몇 차원? 3차원 도형이죠? 이해돼? 뭔 소리냐면 칠판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 분필 가루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필 가루는 3차원이죠.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점을 표현하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엄밀한 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도 없어야 되고 넓이도 없어야 되고 부피도 없어야 돼요. 무엇만 표시할 수 있다? 위치만 표시할 수 있다. 위치만. 우리 모든 교과서에 봐봐. 이렇게 동그랗게 색칠이 돼 있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점도 뭐예요? 2차원 평면상의 원이죠. 소위 차는 원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럼 선은 뭐예요? 선도 똑같죠. 선은 길이가 있고 폭이 없어야 돼요.
얘는 잘 봐봐. 확대해서 봐. 확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일 것 같아? 막 이게 색칠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선은 없어요. 직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그려서 직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면은 뭐 폭이 있고 뭐 이런 정의가 있는데 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이 별말 없으면은 얘가 선분으로 생각하지 않죠. 이 양옆으로 쫙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매번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잘라서 선분처럼 그리는 거죠.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을 계속 그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한다? 그냥 평행사변형처럼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교과서에 모든 책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엄밀한 정의를 따지면 점도 선도 면도 절대 표현할 수가 없는데 편의상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대로 그렇게 그냥 표기를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강조할 건 많은데 점이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시면 미적분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백과사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자, 글씨를 좀 잘 써볼까요? 아니 왜 지금 뭐 하다 왔니? 아 그래. 갑자기 자. 네, 점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두면 좋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점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한 10초만 생각해봐, 10초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질문이 이상하죠? 아니, 그냥 여기 점 찍으면 안 되나? 그런 거 말고. 10초 지난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직선 두 개를 그어요. 그럼 뭐가 생기죠? 교점이 생기잖아. 이렇게 점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찍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 교점이 생겨서 점을 하나만 만들죠. 이렇게 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학기 끝나기 전에 설명했는데 점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그림이. 평면하고 마찬가지로 직선이 어떻게? 만나는 경우예요. 그럼 뭐가 생기죠? 점이 딱 하나 결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점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매우 중요한 역할. 그래서 맨날 뭐 하죠? 직선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항상 찾죠. 네. 물론 여기에서는 교점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자. 이거 말고도 점을 결정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없나? 저기 구석에 점 하나 있죠. 자, 적당한 3차원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점 하나 있잖아요. 얘도 점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이 뚜껑에 해당하는 평면하고 이 앞쪽에 나와 있는 평면하고 옆에 있는 평면 3개가 만나서 점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나? 자,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잘 보이죠? 교점이? 네. 점한 다음에 그럼 뭐 해봐야 돼요? 자, 직선의 결정 조건. 직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소리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직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몰라?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직선이 딱 하나 있죠. 이렇게 직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언제 고1 때 한 거잖아. 실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방정식까지 만들었었죠. 지금 그 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점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있으면 딱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점 하나가 있으면 직선을 딱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거든요. 하나도 안 되고요.
점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점이 3개 있어. 그럼 3개의 점을 지난 직선을 절대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매우 특수한 케이스. 어떻게? 3개의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만 우연찮게 직선이 딱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엇? 직선을 만들 때 점이 서로 다르게 2개만 필요합니다. 1개도 필요가 없고 3개도 필요 없고 2개만. 네, 아시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하면 설명을 했었는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니까. 이래도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얘잖아. 얘를 뭐라고 했었어요? 교선이라고 썼죠. 교선. 평면과 평면이 만날 때도 교선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평행할 때가 있고 평면이 만날 때가 있다고 했었죠. 2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만날 때, 평행하지 않고 만날 때 직선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가 있죠. 다른 방식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예시를 몇 개 드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교선이라고 하는 건 직선이죠. 그러면은 점 2개만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점 2개를 찾아도 되고요. 이렇게 점 2개를 찾아도 되죠. 아무 점이나 서로 다르게 2개의 점만 찾으면 돼요. 네. 걔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해봐야지? 직선까지 했으니까. 자, 평면 해봐야겠죠. 이 평면의 결정 조건부터는 아마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4가지 있고 4가지 밖에 없습니다. 4가지를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일직선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3개의 점이 있으니까 3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 평면이 하나밖에 없겠죠. 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런 평면이 하나밖에 없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 조건 첫 번째예요.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3점이 있을 때 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걔를 포함한 평면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정 조건 중에서 얘가 제일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건가? 직선이 있고 직선 밖에 있는 하나이죠. 1번 첫 번째 걸로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서로 다른 2개의 점이 있겠죠. 그리고 직선 바깥에 점이 하나 있죠. 그럼 또 어떻게 한다? 점을 이어요. 삼각형을 만들고 걔를 포함한 평면을 생각하면 평면이 하나 나오죠. 그런데 3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평면하고 이 점 하나랑 이 직선 하나로 만들어진 평면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선이 교점을 가지고 있을 때, 교점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로 설명하면 하나의 직선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선택을 하고요. 다른 직선에서 이런 점을 선택을 해서 삼각형 만들고 평면 만들면 되겠죠? 그 평면하고 2개의 직선이 만나서 만들어진 평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마지막 뭐가 있어? 평행한 두 평면, 평행한 두 직선. 1번으로 설명하면은 여기에 점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 점 하나 선택을 해서 삼각형 만들어서 평면 만들면 되죠. 평면 만들면 되죠.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나는 첫 번째 걸로 설명했는데 두 번째 걸로도 다 설명할 수 있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걸로도 나머지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얘고요. 2개의 직선이 만나서 평면을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야기해 볼 사람? 2개의 직선이 만나서 평면을 만드는 걸 많이 했는데 안 배웠니? 자, 이거죠. 이거 언제부터 그렸어? 언제부터 그렸는지 기억도 안 나죠? 네, 그만큼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교점 하나를 가지고
XY 평면을 만들었죠. 우연찮게 수직이 되게 두 개의 직선을 위치시켰어요. 예, 위치 관계가 수직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날 때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중요하게 다룰 때가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다 어디서 봤던 그림들이죠. 이렇게 해서 평면의 결정 조건을 4가지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써놓죠, 각. 그 내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서도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각도. 지금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게 있었죠. 사실 뭐 점하고 점이 이루는 각도를 좀 생각하기가 그렇죠. 점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도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경우나 또는 평행한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각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인데 마주보는 것들이 각도가 똑같죠. 그래서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형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알파가 이 도형이 이루는 두 개의 직선을 이루는 각도라고 하는데요. 항상 이 각도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되는 범위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도형이 이루는 각도는 90도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각도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의 각도 중에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얘를 입각해서 얘를 설명하면 얘는 직선 두 개가 평행한 경우잖아요. 그럼 각도가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각도 0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얘는 0도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180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0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위치 관계에 있을 때, 어떠한 위치 관계에 있을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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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평면, 평면 그것들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많이 다룰 거예요. 그 정의에 대해서 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각이라고 써두고요.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본적인 두형이 뭐가 있어요? 점하고 선하고 면이 있습니다. 위치 관계를 3가지를 다룰 거예요. 직선끼리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자, 직선, 직선부터 보죠. 직선,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3개가 있다라고 알아둬야 돼요.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평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얘를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죠. 이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에서 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와 여기에서도 각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쟤는 2차원에서 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3차원상에서 이런 꼬인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도를 생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꼬인 위치가 무엇이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그려요. 직육면체.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생각해 보죠. 이 두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직선하고 이 두 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직선이에요. 3차원 도형을 평면, 칠판이 평면이잖아요. 여기에 그릴 수밖에 없어서 꼭 무엇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교점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안 만나거든요, 실제로. 이거 안 만나는 거 알겠니? 직육면체가 있잖아. 얘랑 얘가 안 만난다고. 자, 얘랑 얘가
이렇게 할까요? 안 만나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이런 게 3차원 공간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관계가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럼 바로 설명해 볼까요? 이 빨간색 직선하고 빨간색 직선이 지금 만나지 않죠. 평행하지도 않고. 그때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매우 쉬워요. 적당히 평행이동합니다. 언제까지? 교점이 생길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직선을 이렇게 뒤쪽으로 평행이동 시켜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점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교점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든다? 평면 하나 만들죠. 평면 하나 만들어요. 그때 이 각도를 체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두 개의 직선의 각도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적당히 하나를 평행이동시킵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교점을 만든 다음에 그 평면 내에서 각도를 체크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애를 어떻게? 앞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죠. 교점이 생기죠? 어떤 평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교점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두 개의 직선이 만드는 평면에서 그 각도를 생각하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몇 도예요? 다 90도잖아. 그래서 처음에 있던 두 개의 직선이 각도 90도를 이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치관계가 꼬인 위치에 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은 예시가 쉬워서. 네.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정육면체를 그리죠. 정육면체. 정육면체를 그려볼게요.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이 점 두 개로 만들어진 직선하고 별 두 개로 만들어진 직선이 있는데 두 개가 안 만나는 거 알겠어요? 평행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3차원 도형 안에 많은 도형들이 있죠. 점과 선과 면이 많이 있는데 이 직선을 바라볼 때는 이 두 개의 점만 보면 된다는 소리고요. 이 직선을 바라볼 때는 이 별 두 개로만 이루어지는 그것만 잘 관찰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질문, 이 빨간색 두 개의 직선 선분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일까요? 몇 도? 시작.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30초 시작. 질문이 이해가 되니? 질문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아니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교점을 찾자라고 했어요. 교점. 해봐. 15초 더, 15초 더 드릴게요. 15초. 몇 도예요? 몇 도야? 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별표에 해당하는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여기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애가 이쪽으로 옮겨가죠.
그럼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네. 자, 교점이 하나 생기고 이동했을 때 이 점 하나 생기고 고정되어 있던 이 점 생기죠. 그럼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자? 저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세 개로 이루어진 삼각형. 근데 길이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이 길이 어떻게 돼요? 쟤를 위에서 쳐다보면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그럼 1, 1이니까 루트 2가 되죠? 루트 2가 돼요. 얘 길이도 루트 2죠? 얘 길이도 루트 2예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각도가 60도가 나오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나?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미적분을 아직 안 배우니까 무슨 코사인 75도 이런 게 안 나온다고. 0, 30, 45, 60, 90 끝. 하나 더 해볼까요? 똑같은 정리면체를 하나 더 그리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뭔지 알겠어요? 이 별로 만들어진 직선은 이 뚜껑의 이쪽에 있는 거고 이 동그란 걸로 만든 거는 정육면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모서리라고 해야 되나? 그 점이라고 해야 되나?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은 거죠. 자, 두 개의 직선은 각도가 몇 도일까? 몇 도일까요? 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제가 한번 스캔을 한번 해서 마스크를 좀 쓰면서 다음엔 내 것도 사보세요. 저는 망고 스무디를 좋아합니다. 망고 스무디 비싼 거, 색깔 있고 비싼 거 좋아해요. 네, 딸기, 바나나 이런 거. 딸기, 바나나. 다 자동, 그래, 열심히 해요. 자, 몇 도 나와요? 몇 도? 시간 더 줘? 20초, 20초 더, 20초. 됐습니다. 자, 몇 도? 몇 도? 0도, 30도, 60도, 45도, 90도, 180, 90도죠? 네, 90도입니다. 뭔 소리야, 90도라고 하는 게? 꼬인 위치에 있으면은 적당히 평행이동을 하고 있어요. 평행이동. 그 적당이란 말이 되게 수학적으로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뭐 수원 수투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함수를 그 적당히 변형해서 뭘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정육면체가 있는데 오른쪽에 똑같은 정육면체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똑같다고 봐주시고요. 이 동그라미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 되니? 설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이동하죠? 그럼 뭐가 보인다? 안 움직인 직선 하나, 움직인 직선 하나 해서 세 개의 점이 보이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길이는 얼마예요? 1, 루트 2? 이 길이는 얼마야? 이거 중1 때 배우나? 아닌가? 이거 루트 3이죠? 이 길이는 얼마예요? 1, 2, 루트 5. 그러면 제곱 더하면 제곱이 되니까 얘가 직각이다라는 소리죠. 여기에 교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각도 90도가 무엇이다?
처음에 있던 꼬인 위치에 있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된다. 90도 각도를 이룬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걸 그렸었는데 뭐 정사면체, 정팔면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특히 정사면체는 엄청나게 많이 그려봐야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정사면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상식으로. 상식.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은 자. 예. 자, 정사면체 하나 그려보죠. 정사면체. 좀 넘버링을 해볼까요? 레터링이라고 해야 되나? 자, 질문. 자, BC 직선이 있어요. AD 직선이 있습니다. 몇 도일까? 꼬인 위치에 있는 건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평행한 것처럼 보이죠. 얘랑 몇 도야? 하나를 적당히 평행이동하고 싶은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도형에 직각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렸던 그림은 직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행이동하는데 매우 쉽습니다. 얘는 직각이 없잖아? 그래서 매우 곤란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얘는 나중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증명을 하고 배울 겁니다. 자, 상식. 얘랑 얘는 90도입니다. 90도. 90도. 외우기 쉽죠? 90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봤고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점선면도 정의를 유클리드가 그 원론이라는 책에서 한 정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만 보시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 평행선이 안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리는 증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점을 어떻게 찾느냐, 직선을 어떻게 찾느냐, 평면을 어떻게 찾느냐를 잘 알아줘야 돼요. 평면에서 강조했던 거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삼각형만 잘 찾으면, 만들 수 있으면 평면을 무조건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3차원 상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각을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직선 평면은 다음 시간에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질문이 설마 질문이 자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